네, 반갑습니다. 도선 철학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절, 태, 양, 이 세 가지에 대한 직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은 제가 나비라고 그랬죠. 나비는 꽃을 찾아다닙니다. 이 꽃, 저 꽃. 찾아다니다 보니까 보금자리가 온데간데 없어요. 보금자리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직업도 보면은 여기저기를 옮겨다닙니다. 그러나 하는 직종은 거의 비슷한 직업을 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여성분 같으면은 식당 일을 하면은 식당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옮겨다니죠. 또는 노동을 하면은 그 노동도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는, 한 곳에 정착이 어렵고 여기서 일을 좀 하다가 또 저기로 또 가서 일을 하다가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그런 직업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버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이죠. 그래서 활동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활동력 있는 또는 외근하는 직업. 그래서 절 같은 경우는 주로 내근보다는 외근 또는 바깥에서 일하는, 바깥에서 실내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실외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실내에서 일을 하더라도 직장이 자주 바뀌는, 업종은 안 바뀌더라도 직장이 자주 바뀐다는 거죠. 한 자리에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꾸준하게 한 직장에서 오래 못하고 직장을 자주 바꾸어 다니는 그런 직업이 절입니다. 절에 해당되는 사람. 그래서 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종의 역마살과 같아요. 역마살. 역마살이라는 것은 돌아다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직장도 돌아다니고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은 선장 또는 선원 또는 비행기 조종사, 기관차, 기관 조종사 또는 기관차 승무원들, 또 버스 하면 버스 승무원들 움직이고 활동력 있고 여기저기로 다니는 그런 직업이 바로 절에 해당됩니다. 그럼 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지정된 공간에서, 딱 지정된 그 공간, 한정된 장소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직업을 그만둘 때까지, 그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그 딱 한정된 직장에서 그대로 머무는 사람. 주로 그러니까 내근하는 사람들, 내근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다니는 것을 좀 꺼려하고, 그러면서도 간혹 보면은 여기저기를 조금 바꾸어 다니는 그런 현상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끔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옮기거나 일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적어도 오래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래 할 수는 있지만은 그의 대부분이 정년 때까지는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태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조금 성실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좀 성실성은 조금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고
절에 해당되는 사람,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것이 딱 적성에 또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꾸준히 버스 기사 또는 무슨 운전기사, 출애라 이런 모든 것을 또 활동력이 하고, 또는 짧은 기간 안에 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또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향도 있겠죠. 그러나 태는 조금 장기간 동안에 그 직장에서 머물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는 하지만은 절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잦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 직장에서 보통 3, 4년은 있어요. 3, 4년, 뭐 길게는 5년 정도도 같이 그 직장에서 머물기도 하지만은 크게 변동은 없는 그런 게 바로 태에 해당되는 직업입니다. 양은 앞서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새로운 일에 한 공사가 끝나고 한 작업이 끝나면 항상 새로운 일을 찾아서 새롭게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주로 그게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짓는 그런 일들이 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하게 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그런 어떤 또 설계하는 사람들, 또는 데에 따라서는 연구하는 사람들,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연구하는 그런 직종이 있는 사람들이 또 양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장생은 이 세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장생은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하나의 문금처럼 절, 태, 양, 이것이 전부 다 하나로 문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이나 태나 장생, 양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심성이 굉장히 애기같이, 또는 심성은 굉장히 다른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착하게 보입니다. 참 착하게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고집은 아닌데 좀 억지를 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 애기들이, 젖먹이 애기들이 보면은 젖을 안 주면 억지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죠. 네, 그런 행태로 조금 억지를 부리는 그런 행태. 그게 직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은 조금 이렇게 그 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업이나 업주가 움직여주질 않아죠. 움직여주질 않으면은 자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데 업주들은 그렇게 따라주질 않으니까 업주들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두게 하죠. 대체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업주들은 그런 사람을 내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절이나 태나 양, 이렇게 장생에 해당되는 사람은 불필요한 고집이 아닌 그냥 억지를 부리다가 손해를 보는 경향들이 간혹 종종 생겨납니다. 그게 고집이라 하면은 괜찮은데 오히려 고집이 아니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의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억지를 부리다 보면은 자기한테 오히려 손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인데, 이 억지라는 것은 위에서 강하게 억압을 해버리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밀려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억지를 부린다든가 고집하고는 거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아무 어떤 구체적인 또는 생각이 깊지는 못해요. 깊은 생각이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단순한 생각으로서 일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업주들로부터 조금 좋지 못하는 퇴출을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2윤성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것을 계속 제가 직업군, 배우자군 이런 쪽으로 제가 성격 부분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조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